수다 친구 여러분, 우리 부부는요, 25살에 결혼하고 나서 무려 40년 동안 매해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런데 사진첩에 단 한 장, 5년째 되는 그 해에만 사진이 없어요. 그 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수다할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70을 훌쩍 넘긴 양금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빠짐없이 찍어온 기념사진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진이 없는 한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 박춘식 씨와는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겐 조금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해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어떤 해는 봄에 찍기도 하고 어떤 해는 가을에 찍기도 했지만 꼭 한 해에 한 번씩은 사진관을 찾았답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고요? 사실 저는 결혼식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하얀 드레스의 예식장은 그림의 떡이었지요. 주변에서 결혼식 올리는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 형편에는 그게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려줘서. 저는 괜찮다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념은 남겨야 할 것 같아. 우리 대신 매년 사진 찍자. 사진이 곧 우리의 결혼식이야. 해마다 새로 결혼식을 올리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 우리는 동네 사진관에 가서 처음으로 부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과 제일 좋은 한복을 꺼내 입은 저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참 풋풋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전통이 어느새 40년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앨범을 펼치면 젊은 날의 풋풋한 얼굴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지금처럼 주름진 얼굴까지 다 들어있어요. 처음 몇 년은 둘이서만 찍었지요. 그러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사진 속 가족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모두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떤 해는 여름휴가를 가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기도 했고 어떤 해는 단풍이 예쁜 공원에서 찍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해는 그냥 평범한 사진관 배경 앞에서 찍기도 했지요. 사진을 찍으러 갈 때마다 남편은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사진 찍는 날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예쁘게 입어. 그러면 저도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답니다. 그게 우리 부부만의 작은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딸 미정이가 집에 놀러 왔다가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앨범을 보더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하네. 사진이 없네? 왜 비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그의 이야기구나 싶었지요. 아이고, 그 해는 내가 화가 나서 안 찍었단다.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남편도 갑자기 헛기침을 하면서 어색해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궁금해요. 저는 옛일이 떠올라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그 일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또 그때 제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래요. 그게 말이야. 저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한 35년쯤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30살쯤 됐을까요? 남편도 30 초반이었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저는 집안일에 딸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딸아이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딸아이가 배고파요 하면서 보채더라고요. 아빠 오시면 밥 먹자. 조금만 기다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에 7시면 들어오는데 그날은 9시가 넘어도 안 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회사에 일이 많나? 걱정이 되어서 현관문 쪽을 자꾸 쳐다봤어요. 그러다 9시 반쯤 됐을 때 드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다. 딸아이가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저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면서 말했지요. 늦었네요. 회사에 일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재킷으로 몸을 가리면서 딸아이한테만 아빠 왔다 하고는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빨리 씻고 밥 먹어요. 아, 그래. 잠깐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현관에서부터 오늘 뭐해? 배고파 죽겠네 하면서 부엌으로 먼저 오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는 수상쩍은 마음에 딸아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남편이 와이셔츠를 벗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뭔가를 열심히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 겁니다. 표정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남편이 와이셔츠를 휙등 뒤로 숨기면서 말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옷에 뭐 묻은 것 같아서. 뭐가 묻었는데요? 보여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남편이 계속 숨기려고 하니까 더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와이셔츠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깃부분에 선명한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어머, 저게 뭐예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선명한 분홍색, 그것도 제가 쓰는 색깔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주로 연한 오렌지색이나 코랄 계열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한 핑크빛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나는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이게 대체 뭐예요? 어디서 묻히고 다니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린 건지, 슬퍼서 떨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회사 친구가 장난으로 묻힌 거라니까. 진짜야. 무슨 친구가 남의 와이셔츠, 깃에다가 립스틱을 묻혀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정말이야. 점심 먹고 농담하다가 그냥 장난으로. 진짜 오해야. 장난으로? 이런 장난이 어딨어요? 남자친구가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다른 남자 옷에다 묻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와이셔츠를 탁 던지고는 부엌으로 나와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매일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얼굴도 제대로 못 꾸미고 사는데 이 사람은 밖에서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밥 언제 먹어요?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멍하니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오해야. 진짜로 친구가 장난친 거라니까. 점심시간에 몇 명이서 밥 먹고 농담하다가 김대리라고 있잖아. 그 친구가 갑자기 립스틱을 꺼내서.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남편의 변명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저도 거의 손을 안 댔지요. 딸아이가 엄마 아빠 왜 그래? 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 누워서 대답도 안 했지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도 다녀오세요 한마디 안 했고 퇴근하고 와도 그냥 밥상만 차려줬어요. 대화가 거의 없었지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회사 동료 몇 명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보, 이게 다 오해라니까. 친구들이 증명해주러 왔어. 그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날 저희끼리 장난친 거예요. 김대리가 가방에 립스틱이 있길래 야, 너 왜 립스틱 갖고 다니냐고 놀렸더니 애 엄마 거라면서 장난으로 춘식이 형 옷에다가 살짝 묻힌 거예요. 정말 장난이었어요.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사모님. 저희가 다 봤어요. 형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요. 장난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유부남 옷에다가.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친구들도 나가면서 형수님 화 풀어주세요라고 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옷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또 뭐 묻어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해 여름이 되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사진 찍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올해 아직 안 찍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립스틱 사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난 싫어요. 올해는 안 찍을 거예요. 왜? 매년 찍었잖아. 그게 우리 전통인데. 됐어요. 기분 안 좋은데 무슨 사진을 찍어요. 그냥 올해는 패스해요. 남편이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 찍으면 뭐해? 마음이 안 좋은데 억지로 웃으면서 찍어봤자 나중에 그 사진 보면 그때 일만 생각날 텐데 결국 그 애는 사진을
한 장도 찍지 못했습니다. 40년 전통이 처음으로 깨진 순간이었지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도 저는 사진관에 가자는 남편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냥 그 해는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해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올해는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일도 좀 잊혀졌고 계속 안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다시 사진 찍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앨범에는 그 안에 빈 공간이 남았지요. 딸 미정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그 한 해만 사진이 없었구나. 근데 진짜 친구가 장난친 거 맞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지요. 글쎄, 그건 나도 몰라. 친구들이 와서 증명도 해줬으니까. 뭐, 믿는 수밖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왜 아직도 안 믿는 거야? 딸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그 친구 김대리라고 했죠? 그분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하고 지내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 친구는 회사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어. 연락 끊긴 지 오래됐지. 어머, 참 편하네요. 증인이 없어졌네? 딸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내 아빠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여?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오버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4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딸이 저한테 다가와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사진 안 찍은 거 이해돼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 옷에 립스틱 묻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 남편이 옆에서 또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해였다니까. 나는 그 이후로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도 엄청 조심했어. 여자 동료들이랑은 거리도 두고 회식 자리에서도 옆에 안 앉고. 그럼 그렇게 했어야죠. 아내한테 의심받을 행동을 왜 해요? 제가 한마디 거들자 남편이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모습이 또 웃기고 귀여워서 저는 남편의 손을 톡톡 두드려 주었어요. 딸이 앨범을 넘기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찍었잖아요. 그때는 화가 다 풀렸어요? 응, 그때쯤 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사실 계속 안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 전통이니까. 근데 이 사진 보세요. 다음의 사진인데 엄마 표정이 좀 굳어 있어요. 딸이 가리킨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제 얼굴에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어색하게 웃고 있고요. 하, 그때는 아직 좀 어색했나 봐. 그래도 찍기는 찍었잖아. 남편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때 사진관 가는 날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네 엄마가 혹시 또 화내고 안 찍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 당연하죠. 엄마한테 잘못했으면 떨어야죠. 딸의 말에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다 추억이네. 그때는 진짜 화났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 엄마는 참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평생 그 얘기
붙들고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지잖아. 제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남편이 불쑥 물었습니다. 그럼 여보, 진짜로 지금은 그 일 다 잊은 거야? 아직도 가끔 생각나고 그러진 않아?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글쎄요. 완전히 잊혔다고는 못하죠. 가끔 그 사진 빈 공간 보면 생각나기는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잠시 말을 끊자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그때 일이 생각나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젊었구나. 그때는 그런 일로도 화를 냈구나 싶어서요. 남편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나는 내가 아직도 그 일로 속상해하는 줄 알았어. 속상하죠, 지금도. 그래도 이해는 해요. 친구들이 장난친 거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또 앨범을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빈 공간이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40년 넘게 찍은 사진 중에 딱 한 해만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가족의 독특한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완벽하게 다 채워진 것보다 이렇게 하나 비어 있는 게 더 이야기거리가 되는구나.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웃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봐. 남편이 내민 건 오래된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그건 제가 모르는 사진이었어요. 남편 혼자 찍은 증명사진 같았는데 뭔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그 해에 내가 혼자 찍은 거야. 네, 왜요?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화나서 사진 안 찍겠다고 하잖아. 그래도 그 해를 완전히 비워두기 싫어서 나라도 찍어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혼자 사진관 가서 찍었지. 헐, 대박. 아빠 혼자 찍었어요? 엄마 몰래? 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응. 근데 이걸 앨범에 붙이면 네 엄마가 더 화낼 것 같아서 그냥 숨겨뒀어. 그리고 잊고 있다가 오늘 생각나서 꺼내왔지.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젊은 남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와서 애쓰는 모습이랄까요? 왜 이렇게 어색하게 웃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야? 당신이 없는데 혼자 찍으려니까 이상하더라고. 우리 둘이 항상 같이 찍었잖아. 혼자 찍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그랬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서 생각했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다고. 이 사진이 나한테는 경고의 의미였지. 아빠 완전 로맨틱하잖아요. 딸이 감동한 듯 말했어요. 저도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진작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면 또 그때 일 생각나서 기분 나빠할까봐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었지.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40년 가까이 지난 사진이지만 그때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이제 앨범에 붙여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 네. 이것도 우리 이야기
일부니까 빈 공간에 이 사진을 붙이면 되죠. 비록 우리 둘이 함께 찍은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때 우리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딸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우와, 그럼 이제 빈 공간이 사라지는 거네요. 아니야.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이 사진은 따로 보관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고 그때의 기억을 담은 특별한 사진이니까 앨범의 빈 공간은 빈 공간대로 남겨두고 이 사진은 따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더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앨범의 빈 공간은 그대로 두고 남편이 혼자 찍은 사진은 따로 보관하기로요. 딸이 다른 사진들을 넘기면서 말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40년 넘게 매년 사진 찍은 거 정말 대단해요. 요즘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게, 우리도 특별한 거였어? 남편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친구들,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정말 멋져요. 딸의 칭찬에 저희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결혼식 못 올린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전통이 생긴 거니까. 제가 말하자 남편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결혼식은 하루로 끝나지만 우리는 40년 넘게 매년 새로운 결혼식을 올린 셈이니까. 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도 같이 찍어요. 올해 사진에 저도 끼워주세요. 어머, 좋지.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는 거네. 저도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했어요. 그래, 올해는 셋이 같이 찍자.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 가족 사진 찍는 날짜를 잡았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찍기로 했지요. 며칠 후 우리는 단골 사진관에 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사진관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새로 생긴 사진관이 더 좋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보시고 계세요? 사진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우리 가족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시네요.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우리는 모니터 속 우리 모습을 봤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나이 들었네.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남편도 웃었어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잖아. 앞으로도 계속 찍자, 우리. 그럼요. 90살까지, 100살까지 찍어야죠.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 찍은 사진을 앨범에 붙였어요. 그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겨봤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그 중간에 있는 빈 공간도 이제는 우리 이야기 소중한 일부가 되었어요. 여보, 이거 보니까 기분 좋네. 남편이 말했어요. 뭐가요? 우리 인생이 다 여기 담겨 있잖아. 좋았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화났던 날도. 다 우리 이야기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 앨범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걸어온 4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빈 공간도 이제는 소중해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40년 넘게 저를 지켜준
손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때 립스틱 사건은 이제 정말 다 잊었어요. 진짜야? 정말로? 네. 이제는 그냥 우리 부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덕분에 우리 앨범이 더 특별해졌잖아요. 남편이 활짝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웃음이 정말 예뻤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고마워. 그때 화냈던 것도 이해해줘서.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남편이 또 말했어요. 여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뭐예요? 그때 립스틱 사건. 정말로 다 믿은 거야?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글쎄요. 뭐 중요해요? 당신이 40년 넘게 저랑 잘 살아준 게 증거 아니에요? 그렇지. 고마워, 여보. 저야말로요.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답게 편안하고 따뜻한 잠이었어요. 함께여서 행복한 하루였지요. 앨범 속 빈 공간은 이제 우리 부부의 상징이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때로는 화나고 삐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빈 공간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우리 부부의 40년 앨범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감동받은 실제 사연을 많은 분들이 보셨음에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수다알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도 소소한 삶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